ISFJ에게 사랑이란 일시적인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서서히 퇴적되는 헌신적 서사이자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성한 질서의 현신입니다. 이들의 정신세계에서 사랑이라는 현상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변칙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와 공유한 방대한 기억의 파편들과 서로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동력 삼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보수해 나가는 견고한 성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수호자적 사랑의 문법은 ISFJ의 인지기능 위계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들은 주기능인 내향 감각을 통해 파트너와의 사소한 약속, 함께 거닐던 장소의 공감각적 잔상, 상대가 무심결에 내비친 취향 등 지극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서적 데이터를 전 생애적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보존합니다. 동시에 부기능인 외향 감정은 외부 세계와의 화합과 타자의 안녕을 자신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며 자신의 헌신이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ISFJ에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자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이라는 거대하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 정중히 편입시키고 그 안녕을 위해 무한한 책임과 세심한 보살핌을 수행하는 고도의 윤리적 실천입니다. 따라서 ISFJ가 마주하는 권태기는 단순히 관계에 익숙함에서 오는 피로도나 일시적인 흥미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탱하던 핵심 기제인 예측 가능성과 호혜적 신뢰의 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는 현상이며 자신이 생을 바쳐 쌓아온 헌신의 공든 탑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풍화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실존적 배신감의 위기입니다. 이들에게 권태란 관계의 지루함을 넘어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희생과 돌봄이 유의미한 가치로 환원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정체성의 상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ISFJ에게 권태는 파트너에 대한 단순한 실망을 넘어 자신이 구축해온 세계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이들은 관계가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헌신이 일방적인 소모로 전락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침묵 속에 침잠하며 관계의 근본적인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성소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인지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1. 권태의 인지 역학 왜 발생하는가? ISFJ의 권태를 단순한 변심이나 일시적인 흥미의 소실로 치부하는 것은 이들의 정교한 인지 시스템을 오해한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관계의 정체는 단순한 감정적 권태를 넘어 주기능인 내향 감각에 축적되는 긍정적 데이터의 유입이 중단되고 무기능인 외향 감정이 지향하는 정서적 호혜성이 완전히 결여되면서 발생하는 인지적 보상 체계의 구조적 붕괴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ISFJ에게 권태란 관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던 심리적 엔진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정서적 결핍과 불균형에 노출되어 시스템 전체가 가동을 멈추거나 방어 기제로 전환되는 계통적 소진의 결과물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 역동 속에서 ISFJ는 주기능인 SI를 통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상대의 긍정적인 면모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관계의 당위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기능인 FE를 활성화하는 연료가 되어 현재의 희생과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파트너의 지속적인 무관심이나 불성실함 혹은 호의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누적되어 SI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부정적 수치만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ISFJ의 인지 체계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외부와의 유연한 연결을 담당하던 FE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3차 기능인 내향 사고의 냉혹한 분석에 의존하는 SI, TI 루프 현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폐쇄적인 인지, 회로 안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표출하는 감정적 호소나 화해의 제스처는 더 이상 유효한 정보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대해진 TI는 과거 SI에 저장된 부정적 단서들을 정밀하게 대조하며 관계의 비효율성과 부당함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을 구축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 시기에 ISFJ는 더 이상 따뜻한 수호자가 아니라 관계의 존속 가치를 0점에 가깝게 산출해내는 냉정한 감사관으로 변모합니다. 이들이 도달하는 권태의 본질은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이 더 이상 관계를 보존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는 인지적 확신 아래 내려진 논리적 사형 선고이자 더 이상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자아를 격리하는 절망적 포기의 상태인 것입니다. 1. TI 루프의 함정 과거 데이터의 냉소적 재해석. 권태기가 심화됨에 따라 ISFJ의 심리 구조 내에서는 부기능인 외향 감정의 외부 지향적 안테나가 수거되고 주기능인 내향 감각과 3차 기능인 내향 사고가 외부의 간섭 없이 상호작용하며 침잠하는 폐쇄적 인지 회로가 형성됩니다. 본래 ISFJ의 SE는 파트너와 쌓아온 따뜻한 기억의 편린들을 보존하며 관계의 인내를 지탱하는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만 루프 현상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왜곡됩니다. 이 시기 SI는 관계의 아름다움 대신 과거에 누적되었던 불일치와 상처의 단서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이를 3차 기능인 TI의 현미경 아래 놓아 냉혹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심리 현상은 기억의 파편화를 통한 관계의 부당성 증명입니다. 타인과의 정서적 조화를 꾀하던 FE가 기능 부전에 빠지면 ISFJ는 파트너가 과거에 저질렀던 아주 사소한 약속의 불이행, 배려가 결여되었던 순간의 표정, 무심결에 던진 언어적 결례 등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하여 극도로 미시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때 TI는 파편화된 각각의 기억들을 독자적인 논리체계로 연결하여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나의 헌신을 착취하고 있으며 상대는 나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정하고 확고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는 과거의 서사를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재구성하여 관계를 유지해야 할 실존적 당위성을 스스로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구축되는 심리적 방어벽은 외부의 그 어떤 타격보다 견고하고 치밀합니다. TI 루프에 갇힌 ISFJ에게 파트너가 뒤늦게 보여주는 친절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헌신은 더 이상 감정적 감동의 영역이 아닌 냉정한 분석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호의를 순수하게 수용하는 대신 이미 확립된 내부 논리에 따라 이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기만이나 목적, 지향적인 계산된 행동으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배격합니다. 내면의 정서적 장부에서 이미 관계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어떤 교정적 피드백이나 감정적 자극도 이들의 확증 편향과 냉소적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됩니다. ISFJ는 스스로 설계한 논리적 감옥 안에서 관계의 종말을 필연적인 수순으로 받아들이며 정서적 접점을 완전히 상실한 채 단절을 준비하는 심리적 유폐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열등 기능 애니의 파괴적 표출, ISFJ의 인지 구조 내에서 변화, 불확실성, 다원적 가능성의 탐색은 열등 기능인 외향직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평시에 ISFJ는 주기능인 내향 감각이 구축한 견고한 일상의 질서와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니에 산만하고 분산적인 속성을 엄격히 억제하거나 무의식 아래로 침잠시킵니다. 그러나 관계의 권태가 임계점에 도달하여 심리적 에너지의 총량이 고갈되고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하면 억눌려 있던 애니는 통제를 벗어나 극도로 파괴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분출되는 이른바 열등 기능의 폭주 현상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SFJ는 현재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넘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파국을 극단적으로 상상하는 인지적 파멸화 단계에 진입합니다. 애니의 본래 기능인 가능성의 확장은 이 시기에 이르러 오로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며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긴 채 비참하게 결별할 것이다. 상대의 변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비관론과 결정론적 시나리오가 의식을 점령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보존하던 평온한 수호자가 통제 불가능한 미래의 공포에 질려 모든 연결을 부정하는 인지적 도망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직관적 공포는
ISFJ로 하여금 관계를 개선하거나 복원하려는 의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왜곡된 애니가 그려내는 파국적 시나리오는 ISFJ에게 단순한 상상이 아닌 머지않아 닥쳐올 확정된 미래와 같은 생생한 실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로 규정하며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의 관계라는 불확실한 도박판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ISFJ가 보여주는 갑작스러운 단절과 도피는 배신이나 변심이 아니라 붕괴해가는 자아의 안정을 사수하고 불확실성이 주는 실존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감행하는 최후의 인지적 방어 기제이자 처절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SFJ의 권태기 4단계 성소가 폐허로 변하는 과정. ISFJ의 권태는 결코 외향적인 파열이나 화려한 갈등의 서사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석조 건물에 보이지 않는 틈새로 습기가 스며들어 내부 구조물을 서서히 부식시키듯 관계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던 신뢰와 헌신의 토대를 침묵 속에서 해체하는 점진적인 내면적 붕괴의 과정을 밟습니다. ISFJ에게 이 시기는 외부를 향해 열려있던 돌봄의 창문을 소리 없이 폐쇄하고 반복되는 정서적 소외 속에서 상처 입은 자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인지적 요새화의 고통스러운 전이 과정입니다. 이 시기 ISFJ의 심리 기제 내에서는 주기능인 내향, 감각이 수집해온 방대한 관계의 아카이브들이 더 이상 안녕과 평온의 근거가 아닌 누적된 결핍과 소모적인 희생의 증거들로 재분류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타인과의 조화를 지향하며 에너지를 발산하던 부기능, 외향 감정의 동력이 내부로 회수되면서 관계를 지탱하던 정서적 온도는 급격히 하강합니다. 이들에게 권태란 파트너에 대한 단순한 흥미소실을 넘어 자신이 생을 바쳐 구축해온 헌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행하는 정서적 철수의 최종 단계입니다. ISFJ가 보여주는 권태의 징후들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훼손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관계라는 성소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비장하고도 단호한 실존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파트너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지적 영토 밖으로 밀어내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존재론적 소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계적 분석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헌신을 거두어들이고 종국에는 관계의 종말을 필연적인 수순으로 확정짓게 되는지 그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단계 일상적 의례의 기계화. ISFJ의 권태기가 시작되는 초입 단계는 정서적 박리가 동반된 기능적 의례의 고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ISFJ의 심리 기제 내에서는 타인을 향해 흐르던 능동적 애정의 파동이 찾아들고 그 자리를 주기능인 내향 감각에 의해 학습된 관성적인 행동 양식들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들은 파트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거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 특유의 따뜻한 정서적 온기와 배려를 실어보내며 관계의 생동감을 유지하지만 권태의 전조가 시작되면 이러한 헌신은 목적성을 상실한 채 영혼 없는 기계적 체크리스트 수행으로 변질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기쁨과 안녕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던 수고들이 이제는 관계의 파열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방어 기제로 전락합니다. 다정한 언어적 교감 대신 정형화된 이모티콘이나 단조로운 응답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파트너의 정서적 요구를 처리하는 데 투입되는 인지적 비용을 줄이려는 심리적 고립의 산물입니다. 특히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여 공명하는 대신 적절한 지점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식의 인지적 캐싱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상대의 발화 내용에 진심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외형적 형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보존 전략이자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서적 철수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인지적 징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관계의 형식적 온전함과 실질적 공동화 사이의 괴리입니다. 파트너는 겉보기에 변함없는 ISFJ의 성실한 태도와 수행 능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그 이면에 흐르는 형언할 수 없는 정서적 냉기와 단절감을 포착하며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ISFJ에게 있어 2단계의 관습적 헌신은 상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구축해온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수호자적 관성에 불과합니다. 헌신의 행위는 지속되나 그 주체인 정서적 영혼이 휘발된 이 상태는 관계의 하부 구조에서 이미 돌이키기 힘든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명확한 파국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수동적 공격과 정서적 수지타산. 권태의 농도가 짙어지는 심화 단계에 진입하면 ISFJ는 그간 관계의 안정을 위해 의식적으로 억제해왔던 내면의 서운함과 결핍을 수동적 공격성의 형태로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언어적 충돌을 기피하는 이들의 성향과 결합하여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기저에서는 파괴적인 소외를 야기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발화하여 해결을 도모하기보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일상적인 배려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장기적인 침묵으로 응수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정서적 상처를 간접적으로 되돌려주는 전략적 태만을 선택합니다. 이 시기 ISFJ의 내면에서는 외부 세계와의 정서적 교감을 담당하던 부기능 외향 감정의 가동이 중지되고 주기능인 내향 감각과 3차 기능인 내향 사고가 결탁하여 이른바 정서적 가계부를 작성하는 SI, TI 루프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SI는 관계가 시작된 이래 자신이 투여한 모든 헌신과 희생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소환하며 TI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여도와 비교 대조하는 고도의 인지적 감사를 수행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감내했던 무수한 인내와 보살핌에 비해 파트너가 나에게 되돌려준 실질적인 정서적 보상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수시로 고개를 들며 관계의 정당성을 침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ISFJ의 인지 체계 내에서는 파트너의 존재론적 지위가 급격한 전변을 맞이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수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에너지를 갈취해가는 만성적 채무자로 재정이 됩니다. 관계를 지탱하던 호혜성의 원칙이 붕괴됨에 따라 파트너의 존재 자체는 이제 ISFJ에게 실존적 풍요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잠식하는 매몰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판단은 곧 관계에 대한 능동적인 기여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ISFJ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서적 자원을 내부로 회수하는 냉정한 단절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복원보다 자아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인지적 선언이자 소모적인 희생을 종결짓기 위한 이성적 저항의 발현입니다. 3단계 공감의 철회와 냉소적 관조. 권태의 심화 과정 중 세 번째 단계는 ISFJ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자 타자와의 연결. 고리인 부기능 외향 감정의 기능적 정지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본래 ISFJ는 F1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으로 투사하여 동질화하는 고도의 공감 역량을 발휘하지만 2단계에 진입하면 그간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공감 시스템이 전면적인 셧다운 상태에 돌입합니다. 상대방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을 지닌 자극을 전달하더라도 ISFJ의 내면에는 어떠한 심리적 파동이나 유기적인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정서적 해리가 고착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ISFJ는 파트너를 정서적 일체감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관찰과 분석의 대상인 외부적 객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타인의 일상을 건조하게 관조하는 제3자와 같은 시각을 견지하며 파트너의 감정적 요구를 관계를 위한 호소가 아닌 자신을 억압하고 에너지를 탈취하려는 부당한 인지적 압박으로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기꺼이 수용했을 정서적 의존조차 이제는 배격해야 할 침입행위로 인식되며 이러한 냉정한 객관화는 상대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언어적 비난보다 차갑고 단호한 정서적 거절의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ISFJ는 파트너와의 심리적 경계선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두껍게 재설정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영역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명확한 선긋기가 일상화되면서 한때 유기적으로 공유되었던 정서적 영토는 나와 너라는 두 개의 파편화된 주권으로 완벽히 분할됩니다. 이들에게 파트너는 더 이상 자신의 내밀한 성소에 발을 들릴 수 없는 무권 안의 낯선 이방인으로 치환되며 관계를 복원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효성을 상실한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넘어 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가역적인 인지적 종언을 고한 상태이며 ISFJ가 관계의 최종적인 폐기를 집행하기 직전에 도달하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비정한 정서적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행정적 이별과 존재의 말소. ISFJ가 도달하는 관계의 최종 국면은 격정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파괴적인 언쟁이 아닌 극도로 고요하고도 단호한 인지적 종결과 실무적 정리로 정의됩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능인 내향 감각에 오랫동안 축적된 방대한 결핍의 증거들과 3차 기능인 내향 사고가 도출한 비정한 논리적 결론이 완벽히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되는 일종의 행정적 말소 절차와 같습니다. 2단계에 이른 ISFJ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복구 가능한 유기체로 보지 않고 이미 생명력을 상실하여 폐기해야 할 비효율적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판결이 내려지면 ISFJ는 관계의 흔적을 소거하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함께 공유했던 물건을 분류하여 처분하고 연락처를 삭제하며 상대방과 연결된 모든 사회적 고리와 디지털 기록을 차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인지 세계에서 타락한 질서를 바로잡고 오염된 성소를 정화하려는 실무적 숙청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침착함은 상대방에게 섬뜩할 정도의 소외감을 선사하며 어떠한 타협이나 재고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단절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른바 도어슬램으로 명명되는 이 현상은 한 번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배후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비가역적인 절대성을 지닙니다. ISFJ의 내면, 세계에서 한 번 존재론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말소된 존재는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들이 견지하는 무거운 침묵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화해를 위한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인지적 무관심의 산물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어떠한 보상이나 사죄를 시도하더라도 이미 인지 시스템 내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된 대상을 향한 신호는 그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ISFJ에게 이 최종 단계는 관계의 슬픔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캔버스에서 파트너라는 존재를 영원히 닦아내어 백색의 공백으로 되돌리는 실존적 소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본적 해결책 신뢰의 복원과 호혜성의 재구조화. ISFJ의 권태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접근은 단순히 관계의 관성을 깨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나 강압적인 감정적 호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발생한 정서적 침체는 단순한 흥미의 소실이 아니라 관계의 근간을 지탱하던 상호호혜성의 파괴와 주기능인 내향 감각에 축적된 신뢰, 데이터의 오염에서 비롯된 시스템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파트너의 일방적인 감상 토로나 정형화된 보상책이 아닌 ISFJ의 내면, 세계를 다시 안심시키고 훼손된 인지 기능을 재정렬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망의 재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자극적인 변화나 열등 기능인 외향 직관을 자극하는 즉흥적인 제안들입니다. 이미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놓인 ISFJ에게 예측 불가능한 시도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갈 위험이 큽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부채감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간 무너졌던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헌신이 상대방에 의해 명확히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인지적 재확인의 과정입니다. 이는 침체된 외향 감정의 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관계 안에서 ISFJ가 누려야 할 마땅한 정서적 권리와
보상을 가시화하는 일련의 심리적 재구조화 작업을 의미합니다. ISFJ 권태기 극복의 핵심은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신뢰하고 관계라는 성소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인지적 환기에 있습니다. 파트너는 논리적 설득을 멈추고 ISFJ의 SI 아카이브가 다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교하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ISFJ의 인지적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이들이 상실했던 수호자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여 다시금 관계의 서사를 능동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 봉합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한 신뢰의 질서 위에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 구체적 감사의 가시화. ISFJ에게 관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치유제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파트너의 의식 세계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지적 확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사랑의 완성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일상의 모퉁이마다 스며들어 있는 자신의 미세한 수고가 타자의 시선에 포착되어 귀한 가치로 호명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권태기에 접어든 ISFJ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 행위와 그 결과가 상대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증명받고자 하는 귀납적 인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시기 파트너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전략은 ISFJ가 관계의 안녕을 위해 수행해온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해 핀포인트 방식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번 나의 미세한 취향을 기억하여 일상을 정돈해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살펴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지지대가 되는지 깊이 체감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피드백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던 부기능 외향 감정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결정적인 인지적 트리거가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정이라는 외부 신호가 ISFJ의 굳게 닫힌 감정 체계에 유효한 데이터로 입력되면서 마비되었던 공감과 호혜의 기제를 재가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정의 과정은 주기능 내향 감각 아카이브 내에 산적해 있던 정서적 손실 데이터를 상쇄하고 그 자리에 강력한 긍정적 보상 데이터를 강제로 주입하는 일종의 인지적 교정 작업입니다. ISFJ는 자신의 헌신이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었으며 파트너가 그 희생의 무게를 온전히 인지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순간 내면의 경계 태세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관계 안에서 확고히 입증될 때 ISFJ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냉소적인 SI, TI 루프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금 수호자 특유의 따뜻한 온기를 회복하여 관계의 서사를 재건할 실존적 동력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무너진 ISFJ의 인지체계를 복구하고 관계의 신성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가장 정교한 심리적 복원술입니다. 이 헌신의 균형 재정립, ISFJ가 권태를 느끼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불해온 일방적 희생에서 기인한 실존적 피로입니다. 이들에게 관계의 유질한 주기능인 내향 감각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모든 세밀한 요구를 수용하고 정돈하는 무거운 책임의 연속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이러한 돌봄을 수동적으로 수혜받기만 하는 상태가 고착화되면 ISFJ는 자신의 헌신이 관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지대라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는 자아를 마모시키는 만성적 정서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ISFJ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수하여 이들의 인지 체계에 부여된 과도한 관리 부하를 경감시키는 인지적 위임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신이 잠시 역할을 내려놓아도 이 관계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ISFJ는 자신이 손을 놓는 순간 관계의 모든 세부 사항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수호적 불안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일상의 규범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ISFJ의 내향 감각은 비로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안정적인 신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파트너의 이러한 능동적 책임 기제는 ISFJ로 하여금 관계의 관리자라는 무거운 위치에서 벗어나 관계 그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심리적 가용 역량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ISFJ가 평생을 바쳐 수행해온 수호자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파트너의 온전한 돌봄을 받는 수혜적 주체로 전환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권하는 수준을 넘어 ISFJ가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마땅한 호혜적 권리를 복원하는 정서적 평형의 재설정 과정입니다. 파트너가 관계의 질서를 잡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성을 발휘할 때 극도로 긴장되어 있던 ISFJ의 인지적 방어 기제는 비로소 해제됩니다. 책임의 분산을 통해 확보된 심리적 여백 안에서 ISFJ는 억눌려 있던 자신의 감정을 비로소 유연하게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실존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파트너의 주도적인 책임 분담은 ISFJ의 고갈된 정서를 재충전하고 그들이 다시금 자발적인 애정의 동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회복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FJ의 권태기는 관계에 대한 도덕적 해이나 애정의 소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실존적 자원을 타인에게 투여한 결과로 발생하는 영혼의 탈진이자 인지적 소진 상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란 주기능인 내향 감각과 부기능인 외향 감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세계를 빈틈없이 수호하는 고된 과업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여주는 권태와 무기력은 상대가 싫어졌다는 지엽적인 변심을 넘어 자신의 헌신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자아를 지탱할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실존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 ISFJ가 유지하는 깊은 침묵은 파트너를 향한 능동적인 비난이나 공격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조화를 위해 평생을 열어두었던 정서적 창구를 폐쇄하고 더 이상 훼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진정성을 사수하려는 고독한 수호자의 방어적 고립입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언어화할 수 없는 상처의 기록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가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리 없는 통곡이자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파트너는 이들의 침묵을 성급한 논리로 해부하거나 감정적인 체근으로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ISFJ에게 있어 인과관계에 기반한 해명이나 해결책의 제시는 이미 과부하가 걸린 그들의 인지 체계의 강제적인 정형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대신 파트너는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헌신의 돌탑이 얼마나 견고하고 숭고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실천적 경외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가치가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ISFJ가 자신의 실존적 영토가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조건적 안전감을 다시 느끼는 순간 이들의 인지, 체계는 비로소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관계의 복원을 위한 재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번 회복된 이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다채롭고 견고한 서사를 써내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의 성벽이 되어 당신을 다시 품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복구를 넘어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인내가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서적 합일이자 실존적 구원입니다.